나가. 짐 싸서 당장 나가. 그날 나는 25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담긴 제 옷가지가 현관 밖에 던져졌고 시어머니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10년 며느리로 살았던 시간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38이었습니다. 시집을 간 건 28살 봄이었습니다. 남편은 온화했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이뻐라. 처음 1년은 정말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애 키우는 것도 제대로 못해? 밥은 왜 이따위야? 우리 아들한테 뭐 먹인 거야? 시어머니의 말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참는 거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생활비는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 돈은 내가 관리해야 해. 한 달에 20만 원. 그것도 눈치 보며 받아야 했습니다. 장을 보고 나면 영수증을 검사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비싸? 넌 돈 쓸 줄을 모르네. 아이 기저귀 값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친정에 손 벌리기 싫어서 저는 몰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 배달을 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 망신시키려고 환장했네. 며느리가 밖에서 일을 해? 집안 꼴이 뭐가 돼? 그날 이후 통장을 압수당했습니다. 제 돈인데도 제가 쓸 수 없었습니다. 밥상도 따로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아이는 안방에서 먹었습니다. 저는 부엌 한 구석에서 국 한 그릇에 김치 몇 조각. 어차피 살 빼야 하잖아. 시어머니는 그게 배려라는 듯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았습니다. 아이가 엄마도 같이 먹자고 하면 시어머니가 아이 손을 탁 쳤습니다. 엄마는 엄마 밥 있어. 넌 신경 쓰지 마. 아이는 점점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문자가 떴습니다. 오빠 어제 고마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더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넘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진도 있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잘했으면 우리 아들이 그랬겠어?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내가 집에서 잘해야 아들이 밖에서 안 놀지. 그러니까 넌 더 잘해야 해. 그날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 위에서 말했습니다. 우는 시간에 저녁이나 제대로 차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무렵부터 아이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쪽에 붙어 살았습니다. 오늘은 할머니랑 잘래. 엄마 말고 아이를 안으려 하면 몸이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엄마인데 아이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애는 그게 편한 거야. 괜히 문제 만들지 마. 그 말이 제 자리를 정해주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짐 싸. 네. 여기서 나가. 우리 아들한테 더 이상 피해주지 마.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불행한 거야. 넌 이 집에 필요 없어. 제 옷가지가
쓰레기 봉투에 담겨 현관에 던져졌습니다. 10년을 살았던 집에서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아이는 방문 너머에서 울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저는 모텔 복도에 앉아서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증오합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뼛속까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 울었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니? 말해봤자 소용없을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참아라. 내가 사람이지 노예가 아니잖니.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뭔가 결심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10년간의 기억을 꺼냈습니다. 통장 내역, 문자 기록, 외도 증거, 사진 폭언 녹음. 넌 쓸모없어. 내가 문제야. 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넘기던 변호사는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집안 싸움으로 넘길 일은 아닙니다.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는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거짓말쟁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네요.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도 사진, 통장 압수 기록, 폭언 녹음 파일,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양육권, 아이는 제게 왔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와 둘이 삽니다. 아이는 이제 제 눈을 봅니다. 엄마,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10년치 상처를 지웁니다. 지금 저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와 함께 가게 문을 열고 제가 만든 반찬을 천천히 진열합니다. 바쁘지 않은 날에는 아이와 웃으며 이야기도 나눕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서두를 이유도 없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이와 나란히 앉아 같은 밥을 먹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천천히 씹어 먹습니다. 아이는 제 눈을 보고 말합니다. 엄마, 오늘도 좋다. 그 말에 하루가 다 괜찮아집니다. 대단한 인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리치는 사람도 없고 통장을 뒤지는 사람도 없고 원래 그렇다는 말도 없는 삶입니다. 아이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누리며 조용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는 아이와 함께 제 인생을 삽니다.